지금 그러면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네. 저번 달이나 올해 이번 달까지 뭔가 생각이 나거나 새로운 전략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나요? 이제 생각이 새로 나서 했다기보다는요. 예. 조금 작업 방식을 약간 바꾼 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죠? 필승!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필승입니다. 지금 초급 중님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할 건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전편도 찍은 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늦게 찍어서 그죠? 네네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간만에 이렇게 피살기 멤버도 보고 대표님도 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물어볼 거냐면 지금 사실 초급 중님은 조금 스케줄을 맞추다가 3개월 경과 인터뷰를 좀 많이 늦게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전편 영상에서 공유를 어느 정도 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번 달에는 매출이 좀 어떻게 됐어요? 저번 달 매출까지는 공개를 못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한번 다 뭐라고 하죠? 마진 체크라든지 매출이랑 좀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예예. 그래서 3월에는 한 2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2천. 네. 2천 나왔고 근데 이제 4월까지 했는데 4월에 좀 떨어져 4월에 1,700 정도 1,700. 좀 떨어졌더라고요. 매출이 늘고 빠지는 건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막 갑자기 2천이었는데 뭐 500만 원 나왔다 뭐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2천 원짜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빠지고 플러스도 15% 되고 이런 거는 이 업을 하면 좀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의 그 자유와 상관없이 도매처에서 내가 잘 파는 제품이 품절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마진은 그럼 어떻게 되셨죠? 마진은 제가 어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예. 한 10%에서 15%?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네, 그래서 이제 토탈 이제 평균을 내봤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10에서 15%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 15%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마진은. 그죠?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도 저희 영상에서도 왜 상위셀러 분이라고 출연하셨던 최재현 대표님도 많이 볼 때는 35%또 뭐 100% 이상 넘게 보시는 소수의 몇 개 제품은 있고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의 마진을 보시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피사이기 멤버들이고 그게 그 사람이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런 마진을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1개월, 2개월 한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그 방법을 알더라도 해보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좀 누적이 되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그게 조금 붙고 뭐 이러면서 마진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네. 저번 달이나 올해 이번 달까지 뭔가 생각이 나거나 새로운 전략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나요? 이제 생각이 새로 나서 했다기보다는요. 예. 조금 작업 방식을 약간 바꾼 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팔린 것들이나 그런 거를 남겨놓고 그걸 이제 약간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제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가공을 좀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피드백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최근에는 이제 근데 며칠 안 됐어요. 한 10일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좀 고민도 좀 있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후기라든지 구매수라든지 이게 작은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 거랑 예. 혹은 쌓여서 가공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해보자. 일단 다 해봐야지 결과치를 얻죠. 맞아요. 네, 다 해보고 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마진을 더 높여서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높일 건 높여보고 그냥 놔둘 건 놔둬보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식의 테스트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부터 조금씩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강화했는 걸 바로바로 또 올려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피드백을 바로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초보 셀러는 조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셀러스 업로드하고 솔루션 통해서 뭔가를 순환하고 작업하고 엑셀 다운받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초급 중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업을 워낙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2개든 3개든 엑셀로 딱 발라내가지고 그것만 올리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실무의 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 어떤 초보에서 시작하신다면 이런 작업의 스킬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난 대로 구상한 대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절대적인 통계치는 아니지만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는 분들 많고 아니면 똑같은 방법이지만 사업자를 늘려서 더 많은 확률을 높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지금 초급 중님처럼 숙달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나는 거를 이리저리 테스트하면서 피드백을 받으셔서 어떤 데이터를 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해서 정설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상품을 좀 손쉽게 등록은 손쉽게 해서 확률을 좀 높이는데 한 개의 확률을 100%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5,000개의 상품을 1%씩 올린다. 각각 1%씩 올릴 수 있는 로직을 적용한다.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서 차츰 이렇게 넓혀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고 셀러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이번 달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사실은 제가 그거를 조금 마진을 예전에 좀 많이 낮게 했었는데 네. 마진을 약간 올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그거 말했지만 스토어가 커지면서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늘면서 아이러니하게 조금 이 순환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순환을 타이트하게 할 때는 조금 이제 순환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렇죠. 그랬는데 요새는 순환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떨어진 매출을 그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도 제가 초기에 할 때 매출이 좀 떨어졌을 때 했던 게 그래도 그냥 가공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기다리니까 조금씩 올라오죠. 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금 주문이 떨어졌을 때 그런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DB에 녹아내야 되죠.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이제 매번 팔리는 그런 상품들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 남겨뒀던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가공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그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네. 일단 매출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매출 그렇죠. 대출을 내는 기준 자체가 사업자면 매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잖아요.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일단 신청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일단 통신 판매업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없으면은 더 이상 대출이 나오기 힘들다 라는 말도 하셔가지고 매출을 조금 더 높이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자본으로 사업해서 불려 나가는 게 제일 좋지만 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 대출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런 어떤 서면 자료와 이 사람이 대출을 잘 해줄 수 있게끔 내 사업의 스토리를 짜는 것도 대표라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맞긴 해요, 사실. 그거를 굳이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이득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고 조금 이제 광고 쪽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지금 초급 중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만 던져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대량도로 위탁셀러 하면서 뭐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는 방법도 찾지 말고 본인이 이런 전략을 써볼까 이런 전략을 써볼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단기간에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틈을 발견할 확률이 누가 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고와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려는 이런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매출이나 수익성을 조금 증대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이제 집행해볼까 하시는데 네. 어디 쪽에 먼저 어떤 광고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를 좀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쿠팡에서 조금은 해봤거든요. 네, 쿠팡 근데 쿠팡은 한 번 하는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좀 피하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쿠팡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쿠팡을 한번 해서 광고를 해보면 그 효과가 물론 이제 자금은 좀 써야 되지만 그 자금이 약간 쌓였을 때부터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팔리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매출을 조금 높이고 싶을 때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한 몇 달째 광고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매출의 한 1%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또 그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조절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광고가 그 리스팅 광고예요, 아니면 CPC 광고예요? 광고의 종류가? 네, CPC 광고. CPC 키워드 광고네요, 그죠? 자, 키워드 광고를 할 때 제가 그냥 첨가해서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각 오픈마켓별로 키워드 광고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오픈마켓마다 각 오픈마켓에 결정된 키워드 단가는 자기들 플랫폼에서 어떤 키워드가 인기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내가 CPC 광고를 입점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언필승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단가가 세다. 근데 G마켓에 들어가면 또 셀 줄 알고 들어가는데 G마켓 단가는 얼마 안 한다. 그 말은 G마켓 안에서는 언필승이라고 치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그런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도 없다는 얘기고 거의.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CPC 광고를 칠 때 주의사항은 마켓마다 키워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 단가가 다 다르다는 말은 분명 그 마켓마다 어떤 특정 키워드들에 대한 효율이 다 다를 거예요. 그 효율이 다르다는 말은 틈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 틈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직접 다 해보세요. 아주 작은 키워드부터 광고는 각 마켓마다 다 해보셔야 되는데 그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마켓마다 키워드가 다 다르다고 했죠. 마켓마다 키워드 도구가 다 있어요. 왜냐면 마켓마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마켓에서 CPC 단어에 대한 단가를 책정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 마켓마다 이 키워드가 예를 들면 10년간에서 언페이싱이 얼마나 쳐져 있고 얼마나 많은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클릭을 얼마나 하고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키워드 단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마다 키워드 도구나 어떤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미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마켓 로직도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띄어쓰기 포함해서 되는 마켓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마켓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옥션하고 G마켓 있죠. 그러면 뭐 사각 띄우고 연필 꽂이가 있고 사각 붙이고 연필 꽂이가 있죠. 그거 두 개가 CPC가 단가가 같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옥션에서는 솔직히 띄어쓰기를 포함 안 하고 진행을 하는데 G마켓 키워드 도구를 보면 그 띄어쓰기가 다 다르게끔 키워드 도구에 키워드 조회수가 나와요. 그 말은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키워드로 생각을 해서 단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상품명 가공할 때도 G마켓은 맞다. 띄어쓰기가 하나의 텍스트로 인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2.0으로 합쳐지면서 엄청 큰 옛날처럼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아주 사소한 틈을 발견해서 또 생각의 나래를 펼쳐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시고 데이터를 적용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 가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본인 셀러들의 비기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그거 못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G마켓 쪽이나 이런 오픈 마켓 쪽에도 저번에 이제 하시면 화상 회의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못 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제가 했을 때랑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를 하고 계시고 계속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노하우고 본인이 발견한 게 절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 있게 적용하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게 결국은 답이 될 거고 결국은 나만이 가지는 무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뭐 오늘 사실 한 달 한 보름 정도도 안 됐죠. 한 달 한 보름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초급중님의 얘기는 크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초급중님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매출 추이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인터뷰에서만 그래서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언제까지 제가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막 눈도 안 좋아지고 막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 한 저번에 이런 사진 제가 첨부해서 올려도 되나요? 그 사진. 네. 이렇게 첨부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눈이 완전 건조해서 완전 그렇게 돼서 안대를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탈피하려고 이제 최근에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외부 활동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운동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또 너무 지치면 내가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오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막 너무 빡시게 물론 하는 것도 괜찮은데 몰아붙인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그죠? 네네 조금 길게 갈 수 있게. 그렇죠. 어떻게 업무화 시킬까? 어떻게 좀 시스템화 시킬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한테 조금 그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약간 매출과는 떠나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피사기 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고 이제 2기를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계시니까 또 같이 참가해서 재밌게 즐겁게 힘들게 그렇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일기생들도 만약 2기가 진행이 될 때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 같이 공유하고 뭔가 뭐 공유라고 해봐야 엄청난 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힘들지? 그래 나 힘들다. 그래 원래 힘든 거야. 이런 거를 그래도 먼저 간 사람한테 들으면 또 위로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건전한 어떤 모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인터뷰 길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6개월 차 인터뷰 경과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